가족생활 교육의 발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생활 교육의 발달사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학문의 발달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한 학문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나온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미국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왜 미국에서 나온 학문이고 정말 미국적인 학문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족생활 교육사가 맨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이 정말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거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학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1776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옛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옛날인 것 같은데 이 1776년에 이때 타이틀이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뭐였냐면 여성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자아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그 전 세계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여성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뭐였냐면 여성들은 남들을 배려하는 역할을 참 많이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바꿔 얘기하면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나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그래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뭐도 하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성들이.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남편이나 자녀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시한 게 사실은 가족생활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식 주생활입니다. 어떻게 옷을 잘 만드는지, 어떻게 옷을 잘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식사를 잘 만드는지, 요리를 잘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집을 청결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중심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정학이라는 분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는 그 가족 관계 분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생활 교육에서 하고 있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고부관계, 형제자매 관계,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교육이라기보다는 가정교육, 아니면 실과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1861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1861년에서 1900년이라고 해서 출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어느 시기냐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족생활 교육, 어떤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게 그 미국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좁은 맨 처음에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있는 데만 있다 보니까 다 작은 데인 줄 알았어요. 적은 지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동부에서 그러고 살고 있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서부 개척시대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그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처럼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그 지역을 자꾸 옮기면서 서부 팽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가족들을 추스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들의 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그리고 이동을 할 때라도 가족 간의 이견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출현기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출현기 때 가족생활 교육,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족생활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학문적으로 사회로 나와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도 출현기인데 그거에 가장 큰 계기가 된 건 남성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남성 학자들이 이혼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이동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혼율이 너무나 갑자기 급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도대체 이혼을 할까? 도대체 무슨 요인으로 이혼을 할까 하면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남성학자들이 이제는 이쪽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거, 가족들 간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교육시켜서 이혼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데 남녀 모두 학자들이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면서 중요하게 어떤 한 학문으로서 그리고 단지 이론적인 학문이 아닌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화 시기, 확장기, 구축기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러한 출연기 때 정착화된 그 학문이 이제는 어떻게 실용학문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어떻게 실용학문으로 되어 가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약물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피해 사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혼율이라든가 재혼율, 그 다음에 재혼 후에 이혼율이 또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노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부양하지 않고 한때는 옛날에 고려장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노부모님을 방치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가족생활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구체화, 확장기, 구축기 이 세 시기는 학문으로서 성장한 가족생활 교육을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생활 교육의 위치는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정규 전공 과목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교육자로서의 어떤 준비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생활 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그 가족생활 교육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소 측에서 이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측에서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가 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것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럼 어떻게 가족생활 교육을 실시를 할 것인가, 아마 그 내용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교육과정하고 비정규 교육과정에서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시고 정규 교육과정에 몸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가족생활 교육을 실시하기에 유리한 입장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교육자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다 있죠.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 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생활 교육을 실시하기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하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내용들은 재혼가족, 아까 말씀드렸던 재혼가족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가족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재혼한 부부간에 아니면 재혼한 가족의 부모 자녀 간의 문제들, 그래서 재혼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편모가족 프로그램, 이거는 편모가족 프로그램이지만 편부가족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편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사회인들, 결혼을 하기 전에 있는 사회인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결혼 말 그대로 정말 결혼 준비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게 결혼 준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는 맞벌이 가족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들 이제는 맞벌이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여기 계시는 여선생님이나 아니면 남자 선생님들도 아마 맞벌이를 하고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한 맞벌이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 문제로까지 심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제가 교재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뭘까? 어떤 프로그램일까?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특수 분야라고 할 수 있죠. 특수 분야라고 해서 이런 일반인들 대상도 있지만 일반인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인이긴 하지만 약간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약물 중독자들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도 가족생활 교육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물론 가정폭력이라든가 약물중독이라든가 그 분야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들이 따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숙지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교재에다 하나의 예를 소개를 아마 해놨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제가 교재에 별첨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내용이구나. 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제가 별첨으로 해준 블로그로 해드린 그 교재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 어떤 점을 내가 유의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 대상자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대상자들이 사회 인과적 요인들, 학력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실시까지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평가. 평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평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전문가 앞에서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평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항상 평가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강의평가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에서는 강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강의평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도 평가를 하지만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이 수업을 올 한 학기 끝내고 그냥 말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학생들 계속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계속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강의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고 그 학생들이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뭐였고 좋고 나쁜 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야지 그 다음 강의일 때 그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잖아요. 가족생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셨으면 이 평가가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 가족생활 교육에서 하는 평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나 쓰이는 평가지만 일단 평가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하고 주관적인 평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주관적인 평가 간단하니까 주관적 평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관적인 평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됐습니까? 뭐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점이 무엇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또 뭐죠?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주관적인 거 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게 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평가예요. 이 객관적인 평가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생활 교육에서 이 주관적인 평가는 동일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평가는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한테 실시를 했다. 한 6주짜리, 뭐 10주짜리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이 그 성교육에 대해서 성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로 향상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죠.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 아이들의 성 지식이 정말 이런 그 빨간 딱지 붙은 그런 책을 가지고 본 잘못된 성지식이었다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학생들의 성지식이 올바르게 되거나 아니면 성지식이 더 많아져야죠. 만약에 이렇게 사후 비교를 해서 성지식이 높아졌다면 객관적인 평가로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성한 거죠. 학생들의 성지식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이 학생들이 그 성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내가 한 프로그램을 정말 충실하게 잘 들었다면 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을 단지 은밀하고 그 호기심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에 대한 태도에서 정말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표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성은 소중한 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빨리 생각이 제가 안 나서 그러한 내용들로 분명히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춰서 실시가 되었고 그리고 강의나 아니면 활동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강조하였다면 그리고 그 피교육자들,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정말 올바르게 받아들였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승이 됐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학부모 모임인가요? 저도 우리 애 무슨 모임이 있는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학부모님들의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그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면 의사소통 기술이 좋아졌다. 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드러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 안에 첨가시켰다면 그러면 의사소통 기술이 교육을 받기 전보다 교육 후가 더 높아졌다. 그 다음에 남편이나 부인에 대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성역할이라는 내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역할 인지, 역할 수행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든가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척도가
평가하는 척도가 달라지는 게 객관적인 척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척도 역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회지라든가 학회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하게 지금 현재 학문적인 그 학회에서 많이들 그 척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척도가 필요하다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그러한 척도를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연락처를 제가 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생활 교육을 실시할 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이 평가 부분 정말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돼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수정 보완돼서 우수한 프로그램들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여러분들이 물론 힘드시고 평가하는 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부록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잠깐 참고를 하시면 거기에 보면은 그 준비 단계라고 표현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준비 단계는 안 돼 있고 뭐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되어 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론 및 활동인가요? 강의 및 활동이라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 준비 단계하고 실행 단계하고 정리 단계가 있습니다. 정리 단계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예요. 그 교육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그 교육자들이 그러니까 피교육자죠. 피교육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인과적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는 것 그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단계가 어떻게 보면 정리 단계예요. 그래서 정리 단계가 꼭 평가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평가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리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평가입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피교육자들이 그 내용을 정말 숙지를 잘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를 잘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해 주는 내용,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것도 정리 단계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실행 단계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부록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뭐 도입 단계, 활동 단계, 종결 단계라고 해서 세 단계로 아마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도입 단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처음에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 딱 들어가시자마자 수업한다. 그리고 수업하시진 않으시죠. 처음에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시면 일단 학생들 얼굴도 좀 봐야 되고 걔네들 잘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뭐 너네 뭐 별일 없냐는 얘기도 서로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이런 거는 안 물어보시나요? 예,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시자마자 수업을 딱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도입 단계죠.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 오늘 무슨 세션에 회기에 들어오셨는데 뭐 지난 그 회기 오시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 회기까지 프로그램에 오기까지 무슨 그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뭔가 서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이 친밀감 형성 아니면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그러한 도입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그리고 도입 단계에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뭘 했고 지난번까지는 뭘 했고 내가 오늘은 뭘 할 것이다. 그래서 피교육자들이 내가 오늘은 이 내용을 듣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입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실습하고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의 강의는 있잖아요. 아까
내가 만약에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하는데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기술이 뭔지 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대화해보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의사소통이 뭐다라는 것을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습을 그 부부들끼리 아니면은 피교육자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실습을 한다든지 훈련하는 거,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이것이 이론이고 이것이 활동이구나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종결 단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다음 회기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멘트를 하는 게 종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요 세 단계, 크게 요 세 단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요 실행 단계 역시도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도입 부분, 강의나 활동 부분, 또 종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실행 단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실행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족생활 교육자로서의 자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선생님으로서 그 교사로서의 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미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다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람되게 가족생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지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선생님으로서 내가 학생을 대해야 되고 학부모를 대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윤리나 그 자질은 다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면 저도 이런 가족 치료나 가족생활 교육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도 가족을 보는 편견이 있어요. 하지만 그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편견이 어디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생활 교육사로서 가져야 될 자질은 정말 여러분들이 실시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교육 내용하고 실제 활동하는 게, 그러니까 학문과 응용이 접목이 돼야 되는 학문이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그 학생들하고의 역동성이 있잖아요.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 아무것도 없대든가 아니면 너무나 튄다든가 하여튼 집단의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상당히 잘 조절을 하셨을 것 같아요. 통제할 땐 통제하고 그 질문을 이렇게 활기 있게 유도할 땐 유도하고 그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생활 교육이라는 거는 좀 더 그러한 역동성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강의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실습만 해서도 안 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역동성, 상당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원활하게, 원만하게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거지만 어떤 그 편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편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걸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상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바라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남성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내 부인 좀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전과자를 만들어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남을 때리는 거는 잘못되고 자기 부인을 때리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그것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이라든가 그것을 강하게 비판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고정관념이죠. 어떠한 가족, 어떠한 내 인간
로서 생활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존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와 적합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느냐, 그것이 바로 가족생활 교육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일반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생활로 끌어주는 것, 그것이 가족생활 교육사의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어떠한 그 피교육자의 상황도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인데 1시간 동안 줄여서 얘기하려니까, 그리고 너무나 생소한 학문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마음이 급한 마음에 두서가 약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가 없었던 내용은 교재로 대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이나 아니면은 따로 무슨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별로 재밌지도 않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